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싱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 소싱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게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저만의 소싱 방법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서과장은 이렇게도 소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싱의 고수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고른 제품이 항상 100% 잘 팔릴 수는 없어요. 초보는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위탁 판매,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판매를 해보고 상위 노출시킨 다음에 사입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입할 때 지키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계절성이 있는 제품이면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 2-3달 전에는 입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 달 최소 키워드 검색 수가 10,000번 이상인 제품을 고릅니다. 세 번째로 너무 저렴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요. 저렴한 제품은 마진이 적다는 뜻이고 마진이 적으면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제품들을 사입해보고 싶으시냐고 댓글에 남겨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전자제품, 차박용품, 게임기, 가전제품, 스포츠 신발, 식기류, 애견용품, 식품, 홈피트니스 제품 이렇게 해서 이분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적어봤고 이번 시간에 저는 차박용품, 주방용품, 홈피트니스 제품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다른 제품군들도 수요가 있지만 캠핑, 차박이랑 주방용품 그리고 홈피트니스 제품은 지금 트렌드에 따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지 않는 것 중에 소형 냉장고, 스팀 청소기, 가전제품도 있는데요. 이것을 수입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 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제품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식품. 식품도 수요가 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우선 식품에 대한 식약처 인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식품을 보관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지 영업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품 판매 영업증이.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카테고리를 분석해 볼게요. 차박용품, 주방용품, 홈피트니스 제품. 먼저 차박용품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볼 거예요. 그때 사용할 것이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의 상품 키워드 분석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상품 키워드 분석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1페이지에 상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페이지 상품들 제품명에 사용된 키워드들을 분석해 주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쟁자들이 이미 제품명에 넣어놓은 키워드들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것이죠.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한데 유료해요. 그래도 아이템 스카우트 신규 가입할 때 신규 가입만 됩니다. 미스터 서 KR이라고 이 쿠폰을 집어넣으면 한 달간 무료 사용 가능하니까 한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미 기존에 있는 아이디에는 쿠폰 적용이 안 되고 새로 신규 가입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차박이란 단어만 알 때 상품 키워드 분석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 아이템 스카우트의 키워드 분석을 클릭하고 차박이라고 입력한 후에 상품 키워드 분석 누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 검색수 수요 10,000번 이상으로 필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경쟁 강도가 낮은 것부터 하면 좋겠죠. 경쟁 강도는 낮은 순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 키워드들이 나와요. 여기 뭐 캠프밸리, 농막, 타프팬, 카라반, 차박 텐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 차박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첫 페이지에 사람들이 차박 뭐뭐 이렇게 해서 이미 제품명을 넣어놨을 거잖아요. 그 제품명들이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차박 휴지거리, 차박 텐트, 차박 파워뱅크 이런 식으로 차박에 연관된 키워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차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 중에도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니까 잘 팔리는 제품이겠죠? 네, 그런 잘 팔리는 제품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 강도도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찾았는데 좀 부족해. 그럴 때는 연관 검색어까지도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키워드 분석에 연관 검색어 눌러주시고 필터는 항상 10,000번 검색수 이상 유지, 수요가 있어야지 팔리니까요. 그리고 경쟁 강도는 또 낮은 순으로 이렇게 놓고 제품 키워드를 또 추가로 찾아주시고, 이것도 부족하다, 차박과 관련된 키워드가 너무 적다 하면 셀러보드라는 곳을 가가지고 네이버 뿐만 아니라 각각 쇼핑몰에 연관 검색어 키워드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차박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아봤어요. 그게 바로 나오는 차박용 제품 인기 키워드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키워드들을 다 모아놔요. 그렇게 한 다음에 키워드들을 이제부터 삭제를 해나갈 거예요. 먼저 겨울용 계절 제품은 삭제할게요.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한 이소가스, 차박 전기장판, 무시동 히터는 지금 좋은 키워드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사입을 시작하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 제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용 제품을 사입하는 건 안 좋죠. 그리고 또 차박 모기장도 좋은 키워드인데 이 차박 모기장은 늦봄이나 여름에 팔릴 제품인데 지금 사입해 오면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도 계절 제품으로 보고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빼냐? 너무 저렴한 제품이랑 그 카테고리의 메인 제품은 빼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저렴한 제품은 마진이 안 남으니까 빼는 거고, 가랜드 같은 거, 가랜드는 찾아보니까 캠핑할 때 걸어놓는 플랜카드 같은 거예요. 네, 너무 저렴해서 뺐고, 그리고 메인 제품, 차박의 메인은 텐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박 텐트. 근데 그거는 또 수요는 많지만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 경쟁자들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메인 제품은 항상 빼는 게 좋아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개인적으로 부피 큰 제품을 삭제를 했어요. 저는 부피 큰 제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부피 큰 제품을 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피 큰 제품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부피 큰 제품을 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최종적으로 세 가지인데, 차박 전구랑 타프 펜이랑 인디언 행어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수요가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요 분석인데 먼저 차박 전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최근 한 달간 검색수가 1270회죠.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보면 이 키워드의 작년 1년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박 전구라는 게 1월, 2월에는 검색 트렌드 및 검색수가 낮은데, 여기 보시면 3월부터 점점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제품 사입해 오면 지금 조회수는 1000 몇 번이지만 뒤로 3월이랑 캠핑 시즌이 점점 갈수록 상품 검색수가 늘어나는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건 해볼 만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실제로 많이 팔리는 게 4월부터 이렇게 팔린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사실은 2월 중순에는 들어와야 돼요. 지금도 사실 조금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우리가 제품이 딱 들어와서 제품을 상위 노출시킨다고 해보세요. 경쟁자들이 이미 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상위 노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뭐 더 어렵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때는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상위 노출하는 노력을 해서 위로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점점 조회수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에서 상품 목록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의 기능들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것만 보시면 거의 되는데, 물론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또 여기에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까지 보시면 좋은데, 상품 목록은 뭐냐 하면 차박 전구라고 쳤을 때 현재 네이버의 1페이지에 나온 판매자들, 경쟁자들이죠. 그 경쟁자들이 지금 얼마나 팔고 있는지, 몇 개나 팔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줘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개가 판매되는지 이 데이터를 추산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찜수, 리뷰수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능이고,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배송지를 제주도로 바꾼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쟁자들이 일주일에 몇 개 판매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이거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 경쟁자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경쟁자를 파악해보고 지금 1페이지 있는 애들은 그래도 꽤 지금도 많이 팔고 있네요. 순위가 1번부터 9위까지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팔고 있는 모습이고 10위에서 19위까지는 판매량이 저조하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들어가볼만 하겠다, 첫 페이지에 띄워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만한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격도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전자제품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프펜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똑같이 키워드 분석을 해서 지금 한 달간 검색수가 23,000번이네요. 타프펜이. 자, 이걸 보면 제품의 수요가 점점점 5월, 6월에 커졌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10월에부터 또 커지고 줄어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키워드가 2만 번이잖아요. 그럼 2만 번이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많아졌다가 더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입해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자들 분석을 또 해보는 겁니다. 경쟁자들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1번부터 10번까지 제품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11번부터 20번에 안착시키기는 할만해요. 그래서 이것도 할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인디언 행어인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키워드 분석에서 확인한 다음에 제품 데이터, 작년 1년 데이터를 확인해서 수요를 보고 보통 비슷하게 갈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경쟁자도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위탁이랑 구매 대행으로 팔아보고 해보고 사입하면 좋은데, 내가 자본금이 있다, 난 바로 부딪혀보고 싶다, 그러면 소량 사입해서 한번 팔아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워뱅크는 언젠가는 꼭 팔아보고 싶어요. 이게 제품만 좋은 제품이 있으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증 비용 때문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증 비용은, 배터리 인증 비용은 뭐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료가, 그 샘플 시료가 21개가 필요해요. 이 배터리 한 개도 비싼데 그게 21개가 들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팔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방용품과 관련된 제품 소싱을 분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볼게요. 우선은 주방용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건강 주방용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 달 검색을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볼 게 한 달 전에는 없던 키워드, 그리고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키워드, 이걸 한번 볼 건데, 사입할 때는 사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반짝 떴다가 다시 수요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잘 팔리겠구나 해서 들어와서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걸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은 리스크가 없는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정말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신규 키워드, 급상승 키워드를 확인해줘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이 상단에 있는 급상승 키워드들이고, 이 밑에는 검색 키워드 연관 검색어 활용해가지고 찾아낸 키워드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저렴한 제품 삭제하고 계속 이렇게 저의 원칙에 따라서 몇 가지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데이터 분석할 때 반짝 떴던 수요 데이터는 속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백나무 찜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데이터도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쭉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떴지라고 보니까 편백나무 찜기 치니까 옆에 써니 뜨더라고요. 네, 어디 나와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걸 보여줬나봐요. 이런 데이터에 속아서 사입을 했다, 지옥이죠. 그것도 많이 사입했다, 그럼 지옥이죠. 네, 그래도 잘 파는 사람은 잘 팔겠죠. 자, 이렇게 앞선 과정을 거쳐서 4가지 제품을 발굴을 했어요. 무쇠 주물팬, 치즈 그라인더, 미니 실링기, 진공 쌀통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치즈 그라인더는 너무 저렴했고, 미니 실링기는 뭐 판매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마진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서 뺐고, 진공 쌀통은 이거는 소싱하기가 너무 어려서 뺐어요. 네, 그래서 무쇠 주물팬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 피트니스 카테고리 분석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홈 피트니스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스포츠 레저 헬스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발굴, 이번엔 아이템 발굴로 바로 갔죠. 아이템 발굴 스포츠 레저 헬스로 해가지고 최근 30일 동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5개 정도를 추려봤어요. 가정용 로잉 머신, 워킹 패드, 가정용 러닝 머신, 그리고 스태퍼, 밸런스 보드, 이렇게 이게 되게 괜찮아요. 특히 가정용 로잉 머신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거 1페이지에 올려놓고 파시는 분을 알아요. 제가 잘 파시는 분을 1억 2억 매출 내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이거는 부피도 크고 그냥 그분 잘 파니까 그냥 놔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스태퍼도 괜찮아요. 스태퍼는 이건 제 와이프가 바로 얼마 전에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 있는 품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미 좀 많이 팔고 있고, 많이 팔아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제품의 차별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차별화시키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밸런스 보드예요. 밸런스 보드. 밸런스 보드가 뭐냐 하면, 밸런스 보드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런 밸런스 보드예요. 지금 판매 가격도 제가 알리바바에서 찾아본 결과 원가를 되게 높게 추정을 해봤을 때도 한 27,000원 정도고, 그냥 팔았을 때 개당 10,000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네, 이게 39,000원이 지금 제일 싸게 많이 팔고 있는 사람 건수고, 제가 요거 정도 가격에 200개 정도 딜해서 들어오면은 더 싸게 10,000원씩 남기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비 빼고. 근데 이걸 왜 택했냐, 이건 다 이런 식의 제품밖에 없고 지금 이 200개만 해도 OEM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제품 색깔도 변형시킬 수 있고, 200개만 시켜도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저만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면은 한번 가격 플러스 차별화로 해서 사입해서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진짜 사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사입해보고 사입하는 과정, 그리고 뭐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받는 과정, OEM이 필요하면 OEM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한번 올려놓고 팔아보고 안 팔리면 또 팔리게 해야죠. 팔리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시리즈물로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걸리겠죠.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은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전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라 리얼이 좋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쭉쭉쭉 가볼 테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